사람들은 그저 더 많은 힘을 가할 뿐입니다. 더 철저하게 계획하고 더 거세게 밀어붙이며 삶이 자신이 결정한 방향대로 흘러가야만 한다는 하얗게 질린 결연함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듭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통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 강제하는 힘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자책합니다. 자신이 충분히 훈련되지 않았고 충분히 집중하지 못했으며 자신이 쫓고 있는 그 목표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더 자신을 채찍질하며 밀어붙이고 그 강박의 굴레는 숨막히도록 조여옵니다. 칼 융은 이러한 전체적인 믿음의 체계를 철저하게 해체했습니다. 그는 현대 사회가 규율 야망 추진력이라고 부르는 것들의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았고 수많은 사람의 내면에서 그것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정확히 명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력이라는 매력적인 의상을 입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그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예리한 통찰력으로 즉 에고의 가면을 벗겨냅니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고 끊임없이 전략을 짜며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고집하는 그 목소리 말입니다. 그 목소리는 당신의 진정한 강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력을 잃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당신 내면의 깊은 상처입니다. 당신이 삶을 억지로 통제하려 할 때 당신은 결코 강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에고가 계획한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가려는 거대한 삶의 흐름에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칼 융은 이를 의식적인 마음과 무의식의 깊은 지성 사이의 신뢰가 무너진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무너진 신뢰가 회복되는 순간 인간의 삶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가능해지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흐름을 거스르는 대신 우주와 함께 움직이는 법을 배우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8가지의 단계단 하나의 방향,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의미를 전해주고 있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당신은 지금 이 8가지 단계 중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첫 번째 단계 삶이 당신과의 협조를 멈추는 순간입니다. 정확히 언제 그 일이 일어났는지 그 순간을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당신이 공들여 쌓아온 삶, 완벽하게 굴러가야만 했던 그 삶이 더 이상 당신의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그 조용하고도 부인할 수 없는 감각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직장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저 평범한 어느 날 아침잠에서 깨어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누워있다가 왜 이토록 모든 것이 견딜 수 없이 무겁게 느껴지는지 설명할 수 없었던 그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거의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여정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극적이고 거대한 붕괴와 함께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느리고 은밀하게 스며드는 잘못되었다는 감각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그 잘못됨을 감지하는 순간 우리의 에고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바로 패닉입니다. 아주 조용하고 효율적이며 즉각적으로 패닉에 빠집니다. 에고는 곧바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내가 무엇을 고쳐야 하지? 어떤 부분에서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하는 거지? 에고는 불확실성 속에서 가만히 머무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애초에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고는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통제하며 어떻게든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삶이 협조를 멈추는 그 순간 에고가 내놓는 정답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더 많이 강제하고 더 많이 통제하며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렇게 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당신이 손을 뻗어 닿을 수 있는 모든 변수들을 더욱 꽉 움켜쥡니다. 당신은 지금 느끼는 이 불편함이 성공을 위해 당연히 치러야 할 대가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세뇌합니다. 이 지독한 피로감은 당신이 그만큼 열정적으로 삶을 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특정한 벽만 어떻게든 부수고 나아가면 그 반대편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마침내 완벽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삶은 오히려 더 무거워질 뿐입니다. 칼 융은 이 순간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한 사람이 이런 특정한 종류의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할 때, 즉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이 자신의 진정한 본질과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이 느낌을 받을 때,
그것은 결코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마음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존재하는 무언가로부터 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우주는 처음부터 벼락을 내리치지 않습니다. 우주는 아주 부드러운 속삭임을 보냅니다. 이곳에서 느껴지는 조용한 저항감, 저곳에서 계속해서 열리지 않는 닫힌 문, 아무리 잠을 자도 결코 회복되지 않는 깊은 피로감. 이것들은 우주가 내리는 벌이 아닙니다. 지독히도 운이 없는 것도 아니며 당신이 실패자라는 증거도 결코 아닙니다. 이것들은 순수한 정보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데이터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강박적인 계획들, 그 모든 광기 어린 전략들, 삶을 특정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 하얗게 질린 손가락으로 꽉 쥐고 있는 그 발버둥의 이면에는 무언가를 미친 듯이 두려워하는 한 나약한 인간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실패보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움직임을 멈춘다면, 통제를 내려놓는다면, 단 한순간이라도 고요히 머문다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 끔찍한 공포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에고는 이 정보를 있는 그대로 수신하지 못합니다. 에고는 오직 위협에만 반응하도록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고는 우주의 모든 속삭임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하고 더 강력한 힘으로 대응하려 합니다. 에고는 판돈을 2배로 올리고 통제력을 더욱 세게 쥡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속에 담긴 진짜 메시지를 완전히 놓쳐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강박적인 계획들, 그 모든 광기 어린 전략들, 삶을 특정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 하얗게 질린 손가락으로 꽉 쥐고 있는 그 발버둥의 이면에는 무언가를 미친 듯이 두려워하는 한 나약한 인간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실패보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움직임을 멈춘다면, 통제를 내려놓는다면, 단 한순간이라도 고요히 머문다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 끔찍한 공포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계속해서 억지로 밀어붙입니다. 움직이는 상태를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태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칼융은 이 모든 착각을 단숨에 베어버리는 문장을 남겼습니다. 가장 끔찍한 일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내면의 공포가 바로 억지로 밀어붙이게 만드는 거대한 엔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고통은 시스템의 오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침반입니다. 우주는 당신의 방향을 재조정하기 위해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더 강하게 밀어붙여서 그 고통을 멈추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두 번째 단계를 당신에게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더 이상 맞지 않는 의상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평생 동안 특정한 의상을 입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행동도 아니었고 누군가를 속이려는 거짓된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모습에 맞추어 해가 갈수록 조각조각 그 의상을 직접 만들어 입었습니다. 항상 유능한 사람, 책임감이 강한 사람, 언제나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버티는 사람.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결코 모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매우 임상적이고 객관적인 관찰의 결과입니다. 페르소나는 당신이 세상에 보여주는 당신의 얼굴입니다. 대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세상에 보여주어도 안전한 모습은 무엇이고 철저히 숨겨야 하는 모습은 무엇인지 학습한 당신의 파편화된 버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교하게 구축한 갑옷입니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갑옷은 아주 훌륭하게 작동합니다. 당신은 그 갑옷을 입고 세상을 활보합니다. 그 갑옷을 입고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쟁취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만들어낸 이 버전의 자신이 진짜이며 가치 있고 충분하다는 증거들을 수집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페르소나에는 유통기한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찾아오는 시기는 다르지만 그 의상이 어딘가 잘못되었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특정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쏟아부어야 하는 무게가 당신이 실제로 가진 에너지를 초과하는 그 순간 말입니다. 당신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자신감을 억지로 연기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개월 동안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확신을 마치 가진 것처럼 연기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올바른 궤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텅 비어버린 껍데기 같은 삶을 연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균열입니다.
그리고 이 균열에 대한 에고의 반응은 그것을 황급히 땜질하는 것입니다. 더 빠르고 더 다급하게 자신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강화하려 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이 균열을 들켜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하지만 우주가 이 균열에 반응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주는 그 균열을 더욱 넓게 벌려버립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당신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애초에 진짜 당신이 아니었던 그 가짜 껍데기를 철거하려는 것뿐입니다. 페르소나는 자신의 목적을 다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보호가 필요했던 시절에 당신을 지켜주었습니다. 특정한 연기를 요구하는 험난한 세상 속에서 당신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영원히 연기만 하며 살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칼 융이 쓴 이 문장은 자신의 정체성이 산산조각 나는 그 한가운데 서 있을 때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옵니다. 페르소나란 실제로는 자신이 아니지만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다. 이 문장을 마음속에 품고 잠시 고요히 머물러 보십시오. 당신이 수년 동안 스스로에게 진짜라고 설득해온 바로 그 사람. 그것이 바로 페르소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금이 가기 시작할 때 찾아오는 공포는 단순히 사회적인 체면을 구기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존적인 공포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토록 유능하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면 도대체 나는 누구란 말인가? 내가 수년 동안 필사적으로 지켜온 내 모습이 진짜 내가 아니라면 도대체 그동안 누가 내 삶을 대신 살아왔단 말인가? 에고는 이러한 근원적인 질문들을 도저히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고는 낡은 이미지를 다시 조립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배로 쏟아붓습니다. 더 철저하게 통제하고 더 확신에 찬척하며 더 완벽하게 연기하려 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삶을 억지로 굴러가게 하려는 강제성이 가장 위험한 형태로 변질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단순히 상황을 억지로 통제하려는 것을 넘어서 당신의 정체성 자체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훌쩍 자라버린 당신의 영혼을 이미 작아져버린 과거의 틀 속으로 억지로 우겨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압축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은 세상의 그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혹합니다. 이 단계는 많은 사람들이 외부의 도움을 구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성장하고 싶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자신이 벗어던지게 된 그 낡은 의상을 다시 입혀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도움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상 없이 살아가는 맨몸의 삶이 꽉 끼는 의상을 입고 견디는 고통보다 훨씬 더 공포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주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의상은 벗겨질 것입니다. 당신에게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애초에 그런 가짜 의상을 만들어 입은 당신을 벌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 모든 두꺼운 껍데기 아래에 처음부터 줄곧 존재해왔던 진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단계에 머물고 있다면 댓글에 111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결코 고장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미쳐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당신에게 너무나 작았던 그 비좁은 틀로부터 마침내 해방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는 독자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한국 사회는 전 세계 어느 곳보다 페르소나의 유지를 강박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중시하는 체면 문화와 눈치 문화는 우리의 에고가 더욱 단단한 갑옷을 입도록 강요합니다.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K, 장녀 혹은 장남의 무게, 소위 말하는 엄친아와 엄친딸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 명문대, 진학과 대기업 취업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인정받는 사회적 분위기는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리고 완벽한 페르소나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한국 사회에서 번아웃이 유독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번아웃을 의지 부족이나 나약함으로 치부하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더 이상 가짜 삶을 살 수 없다고 외치는 영적인 파업 선언입니다. 억지로 나를 깎아내어 세상의 틀에 맞추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지독한 피로감은 이제 그 무거운 갑옷을 벗고 진정한 나를 마주하라는 우주의 강력한 초대장인 셈입니다. 세 번째 단계의 지하실의 문이 열리다. 모든 인간의 정신 깊은 곳에는 어두운 지하실이 존재합니다. 당신도 그 지하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년 동안, 어쩌면 수십 년 동안 당신은 그곳에 무엇을 밀어넣을지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왔습니다. 방 안에 두기에는 너무 거대했던 감정들, 입 밖으로 꺼내기에는 너무 위험했던 진실들, 살아오면서 어느 순간
세상으로부터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학습했던 당신 자신의 여러 파편들, 당신이 미처 돌볼 시간이 없었던 깊은 슬픔, 사람들 앞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교육받았던 분노, 거칠애와 자신감 뒤에 교묘하게 숨겨둔 두려움, 생산성이라는 이름 아래 철저히 파묻어버린 내면의 갈망, 이 모든 것들이 그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철저히 잠기고 관리되고 억눌린 채로 말입니다. 칼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결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의식적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한 당신 자신의 모든 파편들의 총합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융이 발견한 모든 것을 뒤바꾸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림자는 결코 지하실에 조용히 묻혀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 어두운 곳에 존재하며 아주 조용히 당신의 결정들을 만들어내고 당신의 반응들을 조종하며 당신이 의식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삶의 프로그램들을 이면에서 실행시키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아주 사소한 일에 누군가에게 갑자기 화를 내고서도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을 때, 특정한 유형의 사람이 당신을 비이성적으로 분노하게 만들었지만 그 근원을 찾을 수 없었을 때, 특정한 상황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비해 터무니없이 거대한 감정적 동요를 일으켰을 때, 그것은 결코 당신의 성격적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하실에 갇혀있던 당신의 파편들이 자신의 존재를 맹렬하게 알리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정체성, 즉 페르소나가 금이 가기 시작할 때 당신이 그토록 철저하게 유지해오던 그 가짜 이미지가 완전성을 잃기 시작할 때 지하실의 문은 그저 덜컹거리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문은 활짝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튀어나오는 것은 괴물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튀어나오는 것은 바로 억눌렸던 진실입니다. 당신이 평생 동안 억누르고 통제해왔던 감정들이 당신조차 놀랄 만큼 강력한 압력으로 수면 위로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눈물을 흘립니다. 수년 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 뒤늦은 격렬한 분노를 느낍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조차 온전히 기억나지 않는 너무나도 오래된 슬픔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정신이 원래 설계된 대로 정확히 기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코 처리되지 못했던 것들을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허락되지 않았던 감정들을 온전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엄청난 압력 아래 억눌려 있었기에 그 분출하는 과정 자체가 폭력적으로 느껴질 만큼 격렬하게 해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제력을 잃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우리의 에고는 즉시 그것을 다시 지하실로 우겨넣으려 안간힘을 씁니다. 더 많은 억압, 더 많은 주의 분산, 이미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바다 위에 어떻게든 고요한 표면을 만들어내려 억지로 평온을 가장합니다. 하지만 칼 융의 가장 명쾌한 통찰이 이 모든 무의미한 저항을 뚫고 지나갑니다. 모든 사람은 그림자를 안고 살아간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개인의 의식적인 삶에 덜 체화될수록 그것은 더욱 검고 짙어진다. 이 말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아무리 변화하려 노력해도 끊임없이 반복되던 그 모든 나쁜 패턴들, 언제나 똑같은 결말을 맞이했던 그 모든 관계들, 완벽하게 끊어냈다고 맹세했지만 결국 다시 그 굴레 안에 갇혀버리고 말았던 그 모든 순환들, 그것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에고가 깨어있는 척 연기하느라 바쁜 사이 무의식이 당신의 삶이라는 무대를 조종하고 있었던 결과입니다. 우주는 이 단계에서 아주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무언가를 묻어두었다고 해서 당신에게 벌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똑바로 마주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평생 동안 연기해온 가짜 삶에 처리되지 않은 무게를 짊어진 채로는 당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진짜 삶으로 결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낡은 것들로 꽉 차 있는 공간에는 결코 새로운 것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낡은 것들은 반드시 수면 위로 떠올라야만 합니다. 그것도 전부 다 말입니다. 두려움, 슬픔, 분노, 수치심. 세상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다고 스스로 단정짓고 숨겨버린 당신의 모든 파편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주는 당신에게 그것을 모든 사람과 공유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것이 그곳에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그 위선을 멈추라고 요구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당신에게 벌어질 다음 단계는 당신이 그 그림자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완전히 멈추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한국적 맥락에서
이 단계를 깊이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감정의 억압을 미덕으로 삼아온 역사가 깁니다. 윗사람에게 순응해야 하는 유교적 위계질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실패로 간주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우리의 그림자를 더욱 어둡고 깊은 곳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인 한이나 분노를 속으로 사귀다 생기는 화병은 바로 이 그림자가 집단적이고 신체적인 형태로 발현된 결과물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참아야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묻어두기를 강요받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내면의 지하실에 너무 많은 폭탄을 쌓아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하실의 문이 열릴 때 그것은 때로 걷잡을 수 없는 분노 조절 장애나 깊은 우울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폭발은 병이 아니라 치유를 위한 첫 번째 신음소리입니다. 골문 상처가 터져 고름이 나오는 과정이며 진짜 나를 살리기 위해 영원히 보내는 가장 절박한 구조 요청인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 당신은 이유도 모른 채 멀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대화가 점차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느껴졌던 사회적 상황들이 이제는 너무 지쳐서 도저히 해낼 수 없는 한편이 억지 연기처럼 느껴집니다. 한때는 당신의 삶에 자양분을 주었던 관계들이 이제는 당신에게 남아있지도 않은 에너지를 끊임없이 착취하려 드는 것처럼 무겁게 다가옵니다. 당신은 약속을 취소하고 시끄러운 소음 대신 적막한 침묵을 선택하며 더 이상 당신의 것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익숙한 삶의 리듬보다는 불편한 생각들로 가득한 당신 내면과 단둘이 보내는 저녁 시간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이어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세상은 이런 종류의 물러섬을 결코 너그럽게 수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것에 여러 가지 꼬리표를 붙입니다. 이것을 우울증이라고 부르거나 반사회적 행동이라고 부르거나 교정되어야 하거나 최소한 사과라도 해야 하는 어떤 결함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상태를 억지로 극복하려 애씁니다. 가고 싶지 않은 자리에도 억지로 얼굴을 비춥니다. 마음속에는 한 톨도 남아있지 않은 유대감을 억지로 연기해냅니다. 이제는 제발 혼자 내버려달라고 목 놓아 울부짖는 내면의 세계를 무시한 채 사회적으로 제 기능을 다하는 정상적인 사람인 척 억지로 행동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러섬은 결코 병리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칼 융은 현대의 많은 사고방식들이 여전히 온전히 존중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진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에도 절대적인 내면화가 필요한 계절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이 깊이 연구했던 연금술의 전통 속에서 이 단계를 니그레도, 즉 흑화의 단계로 명명했습니다. 이는 어떤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과거의 낡은 것들이 철저하고 완벽하게 용해되어야만 하는 시기를 뜻합니다. 이 단계는 결코 서두를 수 없습니다. 건너뛸 수도 없습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릇이 완벽하게 밀봉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립과 멀어짐은 결코 당신의 사회성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남들 앞에서는 결코 해낼 수 없는 영적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당신의 정신이 스스로에게 필요한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삶 자체로부터 도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삶이 마침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동안 연기해왔던 가짜 삶의 무대에서 조용히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과 멀어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반드시 나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이제 막을 내리고 있는 당신 삶의 이전 챕터에 속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이 끊임없이 이 상황과 타협하려 들지라도 당신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이 진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칼 융은 이 단계에 머물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년 동안 남몰래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감정을 아주 정확하게 글로 남겼습니다. 외로움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해 보이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을 때 찾아온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의 정확한 실체입니다. 당신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 당신이 맺을 수 있는 얄팍한 관계들로는 당신이 실제로 겪고 있는 그 시면의 깊이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서 있는 곳과 당신 주변에서 오고 가는 대화들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도 넓어져 버렸기에 더 이상 그 간격을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하며 뛰어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주는 완전한 의도를 가지고 당신을 내면의 세계로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애타게 찾고 있는 그 답은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끝나버린 가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하는 끊임없는 방해 전파에 둘러싸여 있을 때는 당신을 향해 전송되는 우주의 지침을 결코 들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이 고립은 우주가 당신을 버렸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주가 마침내 당신에게 직접 말을 건네기 위해 아주 긴 시간 동안 당신을 혼자만의 고요한 공간으로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단계에 머물고 있다면 댓글에 사사사라고 남겨주십시오.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고쳐져야 할 사람도 아니며 억지로 소음 속으로 끌려가야 할 사람도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위대한 도약을 위해 철저히 준비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오직 침묵 속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물러섬의 과정은 특히 현대 한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는 이른바 인싸가 되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으로 간주하는 가혹한 관계 중심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식, 수많은 카카오톡 단체방의 알림음, 끊임없이 타인의 삶을 엿보고 내 삶을 과시해야 하는 소셜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과 단둘이 대면하는 법을 완벽하게 잃어버렸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 즉 혼족이나 자발적 고립을 선택하는 청년들의 현상도 단순히 사회 부적응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볼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숨막히는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압박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고 내면의 니그레드를 통과하여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한 청년 세대의 집단적인 영적 잠복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침묵과 고립의 시간을 실패로 낙인 찍을 것이 아니라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 고치 속에 머무는 거룩한 인고의 시간으로 존중해야만 합니다. 다음에 찾아올 위대한 변화는 결코 군중 속에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5번째 단계, 진정한 자신과 똑바로 눈을 맞추는 순간입니다. 어둠 속으로 이토록 깊이 걸어 들어온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한 번의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은 결코 요란하게 자신을 알리지 않습니다. 아주 고요한 침묵 속에서 찾아옵니다. 대개는 자신을 보호하던 모든 방어기제가 내려가고 그토록 필사적으로 유지했던 연기가 마침내 바닥을 드러내어 완전히 지쳐버린 새벽의 시간들에 찾아오곤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고가 쓸 수 있는 모든 패를 다 소진해버린 순간입니다. 해볼 수 있는 모든 전략을 다 시도해보았습니다. 닫힌 문들을 억지로 열어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수백 번 계획을 세우고 무너뜨리고 포기하고 다시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남은 것이 없습니다. 당신의 의지가 더 이상 나아갈 곳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특정하고도 끔찍한 침묵 속에서 내면의 무언가가 결정적으로 전환됩니다. 칼 융은 이것을 주권적 절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우울증과는 다릅니다. 비록 우울증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말입니다. 그것은 실패도 아닙니다. 비록 당신의 에고는 그것을 끝끝내 실패라고 부르며 고집을 피우겠지만 말입니다. 그것은 불안에 떨며 비행기를 조종하던 기장이 마침내 통제석에서 손을 떼고 한 걸음 물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거대한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이전에는 결코 들을 수 없었던 무언가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정확히 어떤 목소리라기보다는 하나의 주파수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기억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당신에게 닿기 위해 애써온 아주 고요하고도 깊은 지성의 주파수입니다. 삶을 공격적으로 통제하려던 그 시끄러운 소음과 강박적인 톱니바퀴의 회전음 아래 언제나 존재하고 있었던 절대적인 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아 셀프입니다. 에고 이고도 아니고 페르소나 펄소나도 아닙니다. 융의 이해에 따르면 자아는 당신이 실제로 누구인지 보여주는 전체성 그 자체입니다.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정교하게 다듬어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파편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그리고 이 자아와 마주하는 것은 결코 편안한 경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아는 결코 당신에게 아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아는 당신이 듣고 싶어하는 달콤한 거짓말을 속삭이지 않습니다. 자아는 당신이 그동안 필사적으로 외면해왔던 진실을 가차없이 보여줍니다. 자아는 당신이 그토록 억지로 밀어붙였던 이유가 당신이 쫓고 있다고 믿었던 그 거창한 목표 때문이 아니었음을 명백히 밝혀냅니다. 그 이면에는 끔찍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만약 무언가를 생산해내는 것을 멈춘다면, 성취하는 것을 멈춘다면, 그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을 멈춘다면 내 안에는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는 그 지독한 공포 말입니다. 자아는 당신의 영혼이 가리키는 방향이 아니라 오직 타인의 인정과 승인을 얻기 위해 구축해 온 당신 삶의 허상들을 적나라하게 비춰줍니다. 그리고 자아는 아주 조용지만
완벽하게 투명한 목소리로 당신에게 묻습니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연기를 멈출 준비가 되었느냐고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을 둘러싼 세상에서도 기이하고 부인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에고가 마침내 침묵하고 억지로 통제하려는 시도가 멈추었을 때 우주는 완전히 다른 언어로 말을 걸어옵니다. 칼융은 그가 공시성 싱크로니시티라고 불렀던 이 현상을 연구하는데 수십 년을 바쳤습니다. 끊어진 관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바로 그 순간 걸려오는 한 통의 전화. 당신이 수개월 동안 품고 있던 정확한 질문에 대해 해답을 던져주는 낯선 이와의 우연한 대화. 당신이 그토록 빠르고 강압적으로 움직일 때는 결코 보이지 않던 새로운 길이 거짓말처럼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 이것들은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억지로 밀어붙일 때 발생하던 강력한 소음이 더 이상 우주의 신호를 방해하지 않게 되자 마침내 우주가 당신과 주파수를 맞추고 접촉을 시도하는 현상입니다. 칼융은 그가 평생 동안 남긴 모든 저작을 통틀어 어쩌면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는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빛을 상상하는 것으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깨달음은 어둠을 의식화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당신은 올바른 기회, 올바른 사람, 올바른 순간이 찾아와 당신에게 해답을 줄 것이라고 믿으며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밖을 향해서만 시선을 던져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비극은 그 기회들이 당신에게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비극은 그 기회들 중 일부가 이미 당신을 찾아왔었지만 당신이 완전히 잘못된 방향을 바라보며 허우적거리느라 그것들을 모두 놓쳐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단계에서 겪는 자기 자신과의 직면은 결코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당신이 우주와 멱살을 잡고 싸우느라 바쁜 와중에는 결코 우주의 안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최대 볼륨으로 소음을 내뿜고 있으면서 우주가 보내는 미세한 신호를 들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당신이 완전히 고요해지는 그 순간 당신의 에고가 삶의 서사를 통제하려는 그 지독한 집착을 내려놓는 바로 그 순간 비로소 우주는 당신에게 말을 건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주가 건네는 그 말은 결코 당신에 대한 비난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에 대한 판결도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 사회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시기에 결혼을 하고 번듯한 직장에 취업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끊임없이 외부의 조건만을 좇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형태는 무엇인지에 대한 내면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당합니다. 공시성이 찾아와도 우리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파수는 언제나 토익 점수 연봉 아파트 평수라는 세속적인 기준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아와의 대면은 이러한 한국적 성공신화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트랙 위를 미친 듯이 질주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내 영혼의 나침반이 가리키는 진짜 방향을 응시하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맹목적인 경쟁 사회에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유일한 열쇠입니다. 6번째 단계, 과거의 당신과 앞으로 될 당신 그 사이의 공간. 이 여정에는 그 누구도 당신에게 미리 경고해주거나 준비시켜주지 않는 특별한 단계가 존재합니다. 당신은 이미 자신과의 대면을 치러냈습니다. 당신 자신을 아주 정직하게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무의식의 지하실 문이 열리도록 허락했고 과거의 낡은 정체성에 금이 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철저한 고립 속에서 기꺼이 머물렀고 침묵이 당신의 내면에서 그 고유의 작업을 수행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의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일정 기간 동안은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극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식도 아닙니다. 그저 끊임없이 지속되는 아주 낮은 주파수의 묵직한 짓눌림입니다. 두 세계 사이에 끼어 있다는 기이한 감각입니다. 과거의 낡은 삶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많이 깨어나 버렸고 그렇다고 새로운 삶에 단단히 닻을 내리기에는 아직 너무나 불안정한 상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연금술 전통에서 가장 깊은 니그레도, 나이그리도의 지점이라고 확인했던 단계입니다. 낡은 물질은 완전히 용해되어 형체를 잃었지만 새로운 형태는 아직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텅 빈 진공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당신과 앞으로 새롭게 태어날 당신 사이의 텅 빈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어떻게든 이 텅 빈 공간을 무엇으로든 빨리 채워버리고 싶은 엄청난 유혹에 시달리게 됩니다.
붕괴되어 버린 과거의 확실성들을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계획, 새로운 인간관계, 새로운 정체성 혹은 새로운 맹신거리를 필사적으로 찾아 헤맵니다. 에고는 이 텅 빈 무모의 상태를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에고는 당신에게 끊임없이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빨리 움직여라. 빨리 결정해라. 뭐라도 좋으니 빨리 결과를 만들어내라. 그래야 이 모든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칼융은 이 특정한 유혹에 대해 아주 단호하고 명확하게 경고했습니다. 텅 빈 공간을 섣부르게 채우려는 시도는 그저 다른 이름을 쓴 또 다른 강제적인 밀어붙임일 뿐입니다. 이 진공 상태는 당신이 서둘러 해결해야 할 문제거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 안에 온전히 머물며 견뎌내야 할 거룩한 과정입니다. 연금술의 용광로 속에서 그 변형의 과정은 결코 준비가 되기도 전에 억지로 완성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열기는 반드시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압력은 견뎌내야만 합니다. 물질이 스스로의 구조를 완전히 재편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짙은 어둠이 반드시 주어져야만 합니다. 우주는 이 단계에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당신의 완전한 고요함을 요구하는 중대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지금 당신의 기초를 완전히 새로 다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던 페르소나의 기초나 당신이 연기하던 가짜 정체성의 뼈대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기반, 그 진짜 안반을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당신 고유의 것인 가치관들, 전략적으로 머리를 굴려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진짜 갈망들, 외부의 칭찬이나 확인 없이도 스스로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진정한 자아 감각.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서둘러서 만들어낼 수 없으며 서두르려는 모든 시도는 오히려 이 완성을 지연시킬 뿐입니다. 칼융은 이 단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에 대해 아주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고통 없이 의식에 도달하는 법은 없다. 그것은 고통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 구축되고 있는 의식, 즉 표면적인 수준이 아니라 존재의 뿌리 수준에서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의 의식은 결코 안락함과 편안함 속에서는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확히 이 텅 빈 공간의 고통을 요구합니다. 불확실성을 인위적으로 해결하려 들지 않고 그 불안정함 속에 기꺼이 머물고자 하는 의지 말입니다. 덜 두렵게 느끼기 위해 섣불리 가짜 성냥불을 켜지 않고 짙은 어둠 속에 그대로 머물 수 있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곳에 있다면 이 특유의 중간지대, 즉 무언가를 확실히 뒤에 남겨두고 떠나왔지만 아직 그 어떤 새로운 곳에도 도착하지 못한 그 기이한 감각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면 당신은 이 과정에서 결코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변형의 과정이 당신을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정확한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단계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이 가닿았다면 댓글에 2라고 남겨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도 이 차갑고 고독한 공간에서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동트기 전에 그 가장 짙은 어둠은 결코 새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찬란한 새벽이 밝아올 것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통과한 후에 찾아오는 것은 과거의 어떤 것으로 되돌아가는 회귀가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사이의 공간을 견디는 것은 어쩌면 세계 그 어느 곳보다 힘들지 모릅니다. 우리는 공백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력서에 단 몇 달의 공백기만 있어도 실패자로 낙인 찍히고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취업은 했는지, 결혼은 언제 할 것인지 끊임없이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니그레도의 시기를 온전히 견디지 못하고 불안감에 쫓겨 급하게 아무 직장이나 들어가거나 섣불리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스스로를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개비어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시간을 낭비로 규정하는 이 가혹한 사회적 시선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영혼의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이 신성한 어둠의 시간을 인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 남의 옷을 입고 남의 인생을 사는 비극을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7번째 단계 잔해 속에서 떠오르는 사람. 처음에 당신은 그것을 쉽게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계시처럼 요란하게 도착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겪어낸 그 모든 끔찍한 생존의 기록들 이후에
당신이 내심 기대했을 법한 가슴 벅찬 돌파구의 느낌으로 자신을 알리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고 거의 눈치채기 힘들 만큼 미세한 방식들로 조용히 찾아옵니다. 누군가가 6개월 전에 당신이었다면 완전히 평정심을 잃고 무너져 내렸을 법한 날카로운 말을 던집니다. 그런데 당신은 아주 조용한 놀라움과 함께 그 말이 예전처럼 당신의 심장에 날아와 꽂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억지로 분노를 억눌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내며 통과해 온 그 깊고 깊은 심연의 어딘가에서 당신 내부의 무언가가 진정으로 완전히 재배열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늘 겪었던 그 진이 빠지는 내면의 치열한 논쟁 없이 아주 평온하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당신이 갑자기 결단력 있는 사람인 척 연기를 만들어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 내면의 진정한 삶을 익사시킬 만큼 시끄러웠던 그 온갖 소음들이 마침내 고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것들, 다른 종류의 대화들, 다른 질감의 침묵들에 끌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당신 내면의 나침반이 완전히 새롭게 0점을 맞추고 이전에는 인식조차 하지 못했던 새로운 진북을 향해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알베도입니다. 칼 융이 그토록 깊이 연구했던 연금술의 전통에서 알베도는 니그레도 다음에 찾아오는 백화바화의 단계입니다. 처절한 용해의 과정 이후, 칠흑 같은 어둠 이후, 과거의 낡은 형태가 완전히 붕괴된 그 잔해 위에서 마침내 무언가가 맑게 정화되고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극적인 일도 아니지만 결코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한 변화입니다. 칼 융은 이 거대한 전체의 과정을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이라고 불렀습니다.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의 전체 인간이 되어가는 움직임입니다. 자신을 세상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과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 강한 모습과 약한 모습으로 분열시키는 것을 멈추고 그 모든 파편들을 두려움이 아닌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의식의 빛 아래에서 끌어안기 시작한 사람. 이것이 바로 우주가 이 여정의 모든 가혹한 단계들을 통해 당신을 인도하고자 했던 최종 목적지입니다. 과거의 당신을 더 그럴듯하게 연기하는 개선된 버전이 아니라 실제 당신이라는 존재의 진정한 출현입니다. 그리고 그 징후들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당신의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밑 빠진 독처럼 쏟아부어야만 했던 그 막대한 에너지가 마침내 자유롭게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방향을 바꿀 뿐입니다. 전략적으로 선택된 목표가 아니라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정으로 당신 자신의 것이라고 느껴지는 진짜 열망들을 향해 그 에너지가 흘러갑니다. 불확실성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삶이 갑자기 예측 가능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더 이상 삶이 예측 가능해야만 한다고 집착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질감의 안정감이 내면으로부터 피어오릅니다. 외부의 조건이나 상황이 당신의 뜻대로 협조해주는지의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깊이 뿌리내린 굳건함이 자리 잡습니다. 당신이 미처 이 변화를 언어로 명확하게 설명하기도 전에 주변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바뀌었음을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공간을 차지하고 존재하는 방식에 완전히 다른 질감이 부여됩니다. 한 사람이 지긋지긋한 연기를 완전히 멈추고 마침내 진정으로 존재하기 시작할 때 발산되는 특유의 고요하고 압도적인 현존감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세상도 당신에게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갑자기 운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삶을 억지로 쥐어짜고 결핍에 시달리던 그 절박한 주파수를 더 이상 외부로 뿜어내지 않게 되자 그 부정적인 주파수가 끌어당기던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더 이상 끌어당기지 않게 된 것뿐입니다. 사실 우주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특정한 것들을 당신에게 가져다주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당신이 억지로 만들어내려 했던 가짜 삶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처음부터 준비되어 있던 진짜 삶에 속한 사람들. 당신이 세상에 증명하려 애썼던 그 가짜 모습이 아니라 실제 당신의 영혼의 형태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기회들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발버둥치며 만들어내는 그 절박하고 강압적인 노력의 주파수 속에서는 그런 축복들이 당신을 찾아낼 길이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오직 당신이 진정한 당신 존재의 그 고요한 권위 속에 편안하게 머물 때에만 마침내 당신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칼 융은 깊은 깨달음에서만 나올 수 있는 아주 담백한 언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 최고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세상이 당신에게 강요했던 모습도 아니고 당신이 훌륭하게 연기해냈을 때 세상이 보상으로 박수를 쳐주던 그 가짜 모습도 아닌 있는 그대로의 당신 자신이 되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변형은 한번 일어나면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번 당신 자신을 투명하게 직시하고 나면 결코 그 이전의 무지한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무의식이 한번 의식의 빛을 받고 나면 결코 다시 성공적으로 지하실에 우겨넣을 수 없습니다. 페르소나의 단단한 껍질에 금이 가고 그 틈으로 진짜 빛이 스며들고 나면 그 균열은 결코 다시 닫히지 않습니다. 그 균열은 마침내 문이 됩니다. 당신이 도망치지 않고 기꺼이 견뎌낸 그 모든 연금술적 열기를 통해 억지로 밀어붙이는 강제력이 아닌 자연의 힘으로 낡은 납이 찬란한 황금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주기식 삶이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이 알베도의 단계에 도달한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획득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항상 남과 비교하며 남들이 보기에 번듯한 삶을 사는 것을 성공의 척도로 삼아왔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외제차 강남의 아파트, 이 모든 외부의 조건들로 나의 빈약한 내면을 포장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 정화의 단계를 거친 사람은 더 이상 그런 껍데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여 비로소 내면의 평화와 진짜 행복을 만끽하게 됩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내가 세상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얼마나 평온하게 숨쉬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8번째 단계, 당신은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재탄생. 이 단어는 너무 극적으로 들립니다. 마치 명확한 이전과 이후가 갈리는 것처럼, 도착을 알리는 요란한 천둥 소리처럼, 마침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겨냈다는 거창한 느낌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 아주 조용히 하마터면 눈치채지 못할 뻔한 미세함으로 삶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자각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무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삶은 여전히 무겁고 견뎌야 할 책임들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그 무게의 질감 자체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그 무게가 내가 필사적으로 맞서 싸워야 할 적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내가 기꺼이 함께 흐르며 움직여야 할 파도처럼 느껴집니다. 그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으며 그것이 전부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 자신의 삶과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그 전쟁이 과거에 얼마나 막대한 에너지를 집어삼켰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전쟁터 한가운데서 눈을 뜨고 매번 내리는 결정이 두려움과의 치열한 국지전이었으며 모든 인간관계가 진정한 내 모습을 들킬지도 모른다는 공포와의 숨막히는 협상이었습니다. 당신의 정체성 전체가 오직 결과의 성공 여부에만 매달려 있었기에 모든 야망에는 성공해야만 한다는 절박하고도 병적인 집착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전쟁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당신이 그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토록 피 터지게 싸우고 있었던 상대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당신 고유의 깊이 당신 고유의 진실, 당신 고유의 되어감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 무의미한 싸움을 멈추었습니다. 우주는 이 마지막 단계에서 도저히 착각할 수 없는 아주 명백한 일들을 일으킵니다. 수년 동안 단단히 봉인되어 열리지 않았던 그 문들, 그것이 불운이나 타이밍이 나빠서가 아니라 안으로 당겨서 열어야 하는 문을 당신이 밖에서 억지로 밀고 있었기 때문에 열리지 않았던 그 문들이 마침내 부드럽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이 열리지는 않지만 더 이상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일관되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완벽하게 올바른 사람이 당신이 그것을 들어야만 했던 바로 그 정확한 타이밍에 완벽하게 올바른 말을 건넵니다. 이전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앞으로 나아갈 길이 선명하게 시야에 들어옵니다. 혹은 처음부터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토록 빠르고 폭력적으로 밀어붙던 과거의 당신에게는 결코 보이지 않았던 그 길이 마침내 눈을 끕니다. 당신이 억지로 연기하던 가짜 모습이 아니라 실제 당신의 형태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기회들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당신은 이제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몸과 살아 숨쉬는 경험을 통해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우주는 단 한 번도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빼앗거나 감추려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주는 결코 당신을 벌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주는 당신의 그 처절한 발버둥에 무관심했던 것도 아닙니다. 우주는 이 모든 고통스러운 단계를 통해 당신을 아주 섬세하게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찢어지는 고통과 붕괴, 극심한 내면의 갈등과 뼈를 깎는 고립통 트기 전에 그 짙고 어두운 어둠,
그리고 자기 자신과 직면해야 했던 그 끔찍한 침묵과 아주 느리고 고요하게 진행된 변형의 작업을 통해서 말입니다. 굳게 닫혀있던 모든 문들은 당신의 방향을 틀기 위한 우주의 세심한 안내판이었습니다. 억지로 세웠으나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모든 계획들은 새로운 씨앗을 심기 위해 공터를 확보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마침내 당신을 멈추어 서게 만든 그 모든 절망의 순간들은 우주가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를 마침내 당신이 들을 수 있도록 당신을 충분히 고요하게 만들기 위한 우주의 처방이었습니다. 이 단계에 도달한 사람은 인생에서 더 이상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려움과 맺는 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사람이 됩니다. 이제 그들은 어둠이 존재하는 진짜 이유를 압니다. 어둠이 결코 모든 것의 끝이 아님을 압니다. 어둠은 위대한 탄생을 위한 필수적인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이해합니다. 칼 융은 평생을 바친 자신의 모든 연구 과제에 단 하나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로 개성화입니다. 이것은 쪼개지지 않고 억압하지 않으며 오직 당신 고유의 진정성을 온전히 품은 전체로서의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밖을 바라보는 자는 꿈을 꾸지만 안을 들여다보는 자는 깨어난다. 당신은 그 모든 혹독한 과정 속에서 기꺼이 내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비록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었을 때조차, 그 내면을 응시하는 것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을 때조차도 당신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과거에 억지로 삶을 밀어붙이던 당신은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찬란하게 깨어나 있습니다. 맨 처음에 그 강렬한 이미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깊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살기 위해 더 격렬하게 발버둥 쳐야 한다고 모든 본능이 비명을 지르던 그 순간, 그리고 이내 찾아온 끔찍하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온몸의 힘을 빼고 고요히 물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그 자유로운 해방의 순간, 그러자 물이 당신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 올립니다. 사실 그 부력은 언제나 그곳에 존재했지만 당신이 살겠다고 미친 듯이 허우적거리는 통에 그 부력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물은 아무런 요란함 없이 아주 부드럽게 당신을 수면 위로 밀어 올립니다. 당신은 더 격렬하게 싸우고 발버둥 쳐서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그 알량한 두려움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대한 무언가를 마침내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그곳에 도착한 것입니다. 우주는 단 한 번도 당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우주는 단지 에고가 해석할 수 없는 미지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당신의 완벽한 안내자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언어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흐름과 함께 춤을 추듯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억지로 삶을 쥐어짜내어 건축하려 발버둥치는 안쓰러운 노동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생명 그 자체가 당신을 통해 스스로의 아름다운 삶을 건축해 나가는 신성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8가지의 단계단 하나의 여정입니다. 한낱 고통인 줄 알았던 것은 사실 영혼의 신호였습니다. 끔찍하게 금이 가버린 줄 알았던 당신의 정체성은 애초에 당신의 영혼을 담기에는 너무나 작고 비좁은 껍데기였을 뿐이었습니다. 억누르고 억눌러 폭발해버린 감정들은 마침내 그것들이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게 되었기에 솟아오른 것입니다. 사람들과 멀어지고 고립되었던 시간은 고장난 것이 아니라 위대한 도약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에고가 수십 년 동안 필사적으로 도망쳐왔던 진정한 자아와의 눈부신 직면이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그 짙고 두려운 어둠은 당신에게 그저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줄 용기만을 요구했습니다. 그 어떤 강제적인 밀어붙임으로도 결코 만들어낼 수 없었던 아주 고요하고도 기적적인 내면의 변형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기꺼이 견뎌낸 그 모든 인고의 시간을 통해 당신의 피 속에서 싹을 틔워낸 위대한 재탄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우주가 자신을 버렸다고 원망하며 눈물 짓던 그 모든 시간 동안 우주가 당신을 위해 뒤에서 조용히 수행하고 있었던 위대한 작업입니다. 우주는 결코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으려 한 것이 아닙니다. 무관심했던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뼈가 부서지도록 더 굴러야 한다고 가혹하게 채찍질하며 기다린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주는 그 모든 닫힌 문들을 통해 당신이 가야 할 진짜 길로 당신을 부드럽게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당신이 마침내 눈을 뜨고 숨을 쉴 수 있도록 기꺼이 죽어야만 했던 과거의 수많은 가짜 당신들을 통과하며 여기까지 당신을 이끌어온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억지로 통제하려는 강박을 내려놓으십시오. 노력을 기울이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 인생에서 일어날 가장 위대하고 결정적인 움직임은 결코 당신이 이를 악물고 갈아넣는 맹목적인 노동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우주와의 정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정렬은 생명의 거대한 물결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 당신이 충분히 고요해지는 바로 그 순간 비로소 시작됩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지금 이 거대한 여정의 8가지 단계 중 당신은 어느 지점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당신이 남긴 진솔한 글 한 줄이 오늘 밤 이 깊은 어둠 속에서 홀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은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내면의 진실한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아래에 11이라고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삶과 피 터지게 전쟁을 치르느라 완전히 지쳐버린 당신이 사랑하는 단 한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때로는 누군가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구원의 메시지가 당신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매개체로 하여 전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내면을 향한 이 아름답고도 치열한 성찰의 여정은 결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막 자신의 진짜 이름을 찾았을 뿐입니다. 우주의 흐름을 타고 나아가는 당신의 진정한 여정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